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먼저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MRI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주치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 못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의 카테고리가 너무 넓기 때문인데요. 어느 부동산 상품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손실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정말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부동산 상품이 확실한 투자처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한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만나볼 부동산 MRI 응급 환자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바로 오늘의 응급 환자는 재개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재개발에 눈을 돌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재개발이라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간단하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대외 경기가 너무 불확실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한일 무역 전쟁이라든지 너무 복잡해요. 대한민국의 경기도 너무나도 안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가 그리고 꼬마 빌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위험성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품들도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그럼 오피스텔이나 뭐 신축 빌라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느냐? 아파트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아파트는 또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여기서 얼마가 더 올라가 있느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면서도 확실한 투자처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개발이 투자 가치가 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을 알아봐야 됩니다. 네. 왜 지금 정책을 펼치는데 자꾸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MC님, 혹시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항상 가정을 하는데 제가 항상 돈이 많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일단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일단 돈이 많다면 가장 핫한, 강남의 가장 핫한 곳에서 신축 아파트, 고층, 전망이 한강 뷰가 쫙 보이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네. 진짜 돈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데 가고 싶잖아요. 네네. 사람의 욕심은 다 똑같아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돈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거지. 일단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들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 중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상기 신도시라든지 좀 애꿎은 경기도에다가만 막 아파트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서울에 집을 더 지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이유는 바로 서울에 빈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빈택지가 없는 전통적인 구도심이다 보니까 얘를 아파트를 지으려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시고서 다시 아파트를 짓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차이는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그리고 불량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 이것만 가지고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아파트 같은 경우를 다시 지을 때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다. 그리고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뭐 다세대 이런 거를 부시고서 다시 짓는 것을 재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10중 8구는 간단하게 맞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개발과 재건축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최근의 뉴스, 며칠 전에 뉴스도 봤는데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전에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그리고 전매 제한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대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길게 얘기한 게 기억이 어떻게 나시나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제초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지난번 김재경 소장님의 방송을 또 다시 한번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올스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봤을 때 사실상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때 지금 남아있는 건 재개발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번 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기 때문에 재건축에만 해당되지 재개발이랑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매 금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나자마자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인데 재개발은 전매 금지 규정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유예 기간에 걸려 있어서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재개발 조합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현재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현재 구역 지정이 돼 있는 재개발 단지뿐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보니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는 재개발뿐이고 또 재개발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많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재개발은 좀 우려가 없을까요? 어떤가요?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땅값,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반영한 이 금액으로만 분양을 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는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준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있어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택지에 적용되기 어렵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8월 12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가장 큰 게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그냥 투기과열 지구기만 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이 투기과열 지구고 나머지 3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뭐 위헌이다, 소급하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전에 소급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목표가 강남 재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왜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8월 12일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주는 것이 바로 강남, 즉 중심지의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고 또 청약이 과열되면서 주변 시세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상 이미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다들 멈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한 데들은 어디냐? 바로 관리처분 인가를 2017년도 말까지 받은 데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초안과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자유롭게 측정하기 위해서 허그에서 우회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를 피해서 후분양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소급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게 강남 재건축을 핀포인트적으로 규제를 하려는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정말 타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재초안을 피한 마지막 재건축들, 얘네들이 강남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될 테니까 얘네들은 투자하면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분양가를 고분양가를 못하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통제를 받게 되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우려가 정말 높게 되는 거고요. 지금 직격탄을 받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가 참 여의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초안의 막차를 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이전에도 좀 드렸고요. 근데 좀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사면 초과에 이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추진 계획과 지정 절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10월 초에 이제 개정안이 완료가 되면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이 높다든가 주택 과열 우려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데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사실상 강남 4구 등 핀포인트로 서울 중심지를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한 것은 10월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강남 4구만 지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외의 지역들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강남 4구만 지정된다라고 하면 강북이라든지 강남 4구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서울 전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정된다라고 해서 재개발이 정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 바로 전매금지 기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곳에서 일반 분양을 받게 되게 되면 최대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지만 매도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쉽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물건의 희소성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C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요. 예를 들어 2000세대 대단지인데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 물건이 거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조합원의 물건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조합원의 물건을 사야 하고 그렇다면 한정된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렇죠. 네. 지금 사실상 거래를 하려고 보면 신축 아파트가 조합원 물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게 되면 추가 부담금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그거만큼 프리미엄이 조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지금 거래가 가능한 주택이 조합원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 후에는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조합원의 물건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진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은 핵심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희소하다. 그런데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을 칼질당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재개발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생김으로써 사실상 거래가 가능한 건 조합원 입주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한 다음에도 조합원 물건의 희소성, 그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 시점에서 가장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가 재개발이라는 말씀 확신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 바로 재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